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마알미늄입니다. 32,000원의 매수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자, 32,000원을 보니까 요쯤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32,000원이면은 만약에 여때 사셨다 그러면은 수익이 45,000원까지 갔으니까 한 40% 정도 수익이 났던 거고, 만약에 이제 이 떨어졌을 때 사셨으면은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이제 확 내려갔잖아요. 근데 엔벨로프 딱 찍고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보시면은 삼알미늄이 왜 올라갔죠? 바로 이 알미늄 가격의 급등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알미늄 가격뿐만 아니라 각종 이 원자재 쪽, 이 알미늄 또 구리, 각종 철강석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알미늄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마알미늄 또 조일알미늄 이런 종목들이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모양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막 급등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조정을 받고선 반등이 한 번은 나와요.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이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던 엔벨롭에서 반등이 나오던 반등이 나오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이게 쭉 가는 시세가 여기서 또 쭉 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32,000원이면 여기서 사셨기 때문에 사실 중간에 한번 수익권으로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사실 물렸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걸 꼭 아세요. 샀는데 좀 올라가다가 떨어져. 그래서 내 매수가를 위협해. 내가 32,000원에 샀는데 얘가 4만원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더 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자꾸 떨어져. 기다리다가 다시 32,000원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팔아야 돼요. 근데 100% 못 팝니다. 왜냐? 아깝거든. 4만원이 고점이었구나. 나 다시 4만원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대부분이 32,000원을 그 다음에 깨고 내려가서 더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이제 못 팔아. 이제 마이너스 됐으니까. 못 팔다가 어느 지지선이라든지 어떤 가격의 저점에 의해서 반등이 또 나와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또 나오면 그 자리까지 올라와요. 대부분. 물렸던 자리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물렸다가 올라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팔아야 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팔아야 되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고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리는데 한 달 기다렸어.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다린 것을 내가 고생했다 생각을 해요. 내가 고생했다. 기다린 거에 대한 이 보람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여기서 안 팝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물렸다가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수익에서 이제 마이너스 났다가 수익권으로 돌았으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아야 된다니까. 안 그러고 이제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파동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제 이런 파동을 그리는 거지. 내려올 때의 반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등이 나왔을 때의 그 고점을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고점이 돌파를 못 해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그 매수가까지 올라그러면 진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죠. 추세 다시 잡아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주가의 어떤 주가의 이 생로병사가 항상 주기를 이룹니다. 거의 항상 얘기하잖아. 100일, 바닥 100일, 천정 3일. 급등은 짧다. 그리고 주가의 조정은 길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쭉 떨어지다가 한번 또 반등이 반짝하고 또 한번 나와요. 기술적으로. 그러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세요. 한 번이라도 반짝하고 오르면은 매도해야지. 이 시세가 이제 다시 지난번처럼 이런 멋진 시세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것은 글쎄요. 알미늄 가격이 한번 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반등이 나오는 것뿐이지 다시 시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세력들이 세력짓을 해가지고선 주가를 끌어올려야지 오른다니까요. 삼알미늄 같은 이런 재료 종목이라든지 또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이 현대차 같은 우량 대형 종목들도 다 똑같아요. 단 움직이는 크기가 틀려서 그럴 뿐이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고요? 세력이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세력은 외국인이고요. 사마알미늄 세력은 그냥 큰손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세력이 움직여야 갈 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겠어요? 손때가 다 탔는데. 그래서 알미늄 가격이 한번 오른다 그러면은 반짝하고 오르긴 올라요. 알미늄 가격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반짝이다. 그러면 그때를 얼른 이 매도의 찬스로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은 이제 21선이 계속 이제 또 저항선으로 걸리죠. 줄줄줄 떨어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다가
뿅 올라오면은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 그러니까 손실이 났긴 났지만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재수 좋게 운 좋게 이 32,000원까지 왔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등 시점, 지금 중심선 21선 정도가 또 이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한번 비중 축소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반등 시에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 있는,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자리를 보고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자, 요즘 뭐 셀트리온이 말이 많죠.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이분은 32만 원에 가지고 계세요. 32만 원에 지난 이제 막 한참 급등하고 이제 막 올라갈 때 이제 사셔서 수익이 났다가 또 이 안 파니까 또 내려왔다가 또 수익 났다, 이제 그러다가 점점 거래량이 줄으면서 이제 이슈가 다 없어지다가 최근에 이 481선이 아주 중요한 선인데, 이 선을 지지를 하다가 여기를 딱 깨니까 그냥 급락이 쫙 나오잖아요. 지금 셀트리온의 이 계열사들 있죠. 셀트리온 계열사들이 많아요. 셀트리온 계열사 중에 이제 비상장 3사 합병이 있어요. 이 3사가 이 합병을 갖다가 한다 이랬다가 이제 이게 차질이 되면서 이 합병이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또 하락세를 보였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셀트리온 주주들은 좀 강성 주주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전부터 이 서정진 회장에 대한 어떤 이 믿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오랫동안 들고 온 주주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주가가 예전에 이제 제가 이 셀트리온을 한참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공매도와의 이 싸움이라든지 이런 게 벌써 10년 전부터 지속된 거거든요. 그로부터 사실 주가는 거의 10배 넘게 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멋지게 30만 원대 위로 올라섰을 때, 이때 이제 들어온 회원들이에요. 그 회원들은 이제 죄장창 내려오면서 이제 반토막이 났죠. 40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20만 원 정도까지 내렸으니까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주가 급락이 나왔지만, 자, 셀트리온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1단 하락하고 2단 하락까지 다 나왔어요. 대부분이 1단, 2단까지 다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주가의 악재는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크게 밀릴 일은 없다. 그렇다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일이 남았는데, 그렇다고 이 지금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막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 바닥권이다, 20만 원까지 다 찍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닥 잡고 하나씩 회사 간에 지금 해결해야 될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또 반등을 줄 것이다. 서정진 회장이 또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금방 또 오르는 게 또 제약 바이오의 종목의 특성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비롯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자,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32만 원까지 올라 그러면은 이제 멀고도 멀었죠. 또 한번 멋진 이슈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바이오주들은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고 한참 동안 자세를 잡아야지만 또 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르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지난번에 이 급락을 했던 요 자리까지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은 저항대예요. 25만 원대가 일단 1차적인 저항입니다. 제가 이제 일단 저항대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또 비중을 내가 축소해야겠다 하고 싶으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거는 모르지만 시간을 가지고선 반등 시점을 찾는다고 한다면 1차적인 부분이 25만 원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딱 올라오면 30만 원대. 지난번에도 3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딱 찍고 떨어졌거든요. 이때도 이 헤드앤숄더 요 모양이 나오면서 쭉 떨어졌고, 바닥에서 이제 다시 역헤드앤숄더나 쌍바닥 등이 나와야지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 나오다 걸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려 그러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 1차적인 저항대, 자,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되면 비중을 축소해서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은 비중 축소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해서 또 일부 물량은 조금 더 오를지 모르니까 들고 가고, 또 일부 물량은 다른 종목으로 해서 수익을 갖다가 손실 난 것을 메꾸고, 이렇게 하는 전략적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갖고 계신 가격이 저 19만 원이에요. 19만 원. 네, 19만 원인데 물론 이제 좀 중간중간에 물타기를 해가지고 19만 원으로 만들었대요. 더 높은 가격에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떨어질 적마다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19만 원에 가격을 맞춰놨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거의 다 이제 찍었어요. 그리고 삼성전기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481선 이 저점을 아주 중요한 선인데 여기를 콕 찍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권에서 뿅 나오면서 이 반등이 나왔죠. 지난번에도 봐요. 이렇게 딱 떨어졌을 때 저점 엔벨로프 딱 찍을 때 거래량이 뿅 나오니까 그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나오고 요 481선 이걸 이탈 안 하게 되면 최근에 좀 지수가 안 좋으니까 빨리 안 올라서 그런데 21선은 이제 올라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반등이 한번 좀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61선, 121선까지 정도의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는 또 어떻게 해요? 봐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죠. 올라가다가 떨어져. 또 올라가다가 떨어져. 올라가다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이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런 자리에서 팔아야 된다 이거죠. 또 올라가다가 또 요 정도 오면은 또 팔아야 될 시점이 된다. 자,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바로 이렇게 중심선이 있고 또 121선, 장기 이평선, 121선을 살짝 넘게 되면은 그때가 또 저항대가 있어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비중을 좀 축소시킨다. 비중을 축소시키는데 또 일부 물량 팔고 또 일부는 조금 들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서 돌파해가지고서 전고점 돌파해버리면은 19만 원까지는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땡겨가지고 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법은요. 별로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저점을 자꾸 이제 높여서 갱신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요. 왜냐면 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정배열로 접어들면서 올라갔을 때 한참 동안을 횡보를 거쳐줘야지 올라가거든요. 한참 동안 올라가려면 횡보를 해줘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전고점 돌파 못하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를 손실이 줄었을 때, 지금 손실이 크지만 손실이 좀 올라오면 좀 줄잖아요. 그럼 이때가 또 한번 매도의 시점으로 또 비중 축소의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 교체 쪽으로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도 보시면은 매수가가 8만 원이랍니다. 8만 원. 그때 올라갈 때 사셨던 것 같은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8만 원에 사셔가지고선 자, 주가가 또 이제 내렸다 올랐다 자 이러고 있는데 박스권이죠.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또 박스권 하단 부근, 이 6만 원대 부근인데 이 부분까지 또 이제 질질질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8만 원대하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신 꼴이 됐어요. 지금 흐름이 뭐 최근에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이때 사신 것 같은데 최근에 흐름이 또 사가지고 내렸다가 또 8만 원까지 왔다가 또 내렸다가 8만 원까지 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다음번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팔아야 돼요. 그죠? 지금 보면 2달 동안 떨어지고 2달 동안 올라요. 2달 떨어지고 이번에 급하게 오를 때 좀 한 달 만에 오르고 또 2달 떨어지고 또 만약에 이 패턴대로라면은 올라올 수 있겠죠. 6만 5천 원 전저점 부근 특히 이제 그러면 이제 최저점을 갖다가 딱 선으로 거서 보면은 6만 1,000원 부근입니다. 6만 1,700원, 6만 2,000원 부근이요. 6만 2,000원 부근까지를 저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 8만 원 매수가 부분이 8만 원이니까 이 부분까지를 박스권으로 봤을 때에 지난번 저점은 이제 6만 5천 원 정도인데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 정도까지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의 시점은 아니고요. 좀 기다렸다가 반등을 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8만 원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매도의 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았다면은 만약에 박스권을 알았다면은 8만 원으로 한번 올라와서 살짝이나마 수익권으로 넘었을 때 아마 매도를 하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문의를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8만 원이 이제 이 저항대가 된다는 것을 아셨고 그리고서 8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꼭 매도해서 일단 판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다시 또 6만 5천 원 오면 이때 사면 되잖아요. 그럼 또 8만 원까지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접근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답답한 종목들, 궁금한 종목들 문자로 보내주시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에서 소개 못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개별적으로도 영상에서 못한 종목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